실제 우리 당이 하고 있는 것, 가는 방향들이 국민들 또 시민사회에 잘 안 알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 원인들이 뭐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하나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좀 좋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또 우리 잘하고 있는 것들은 보도가 전혀 안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우리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자유한국당을 둘러싼 논란들이 좀 많았고 인터넷을 비롯한 언론에서 많이 좀 화제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좌파 언론 탓을 좀 했는데 최경선 의원님, 저도 언론인이고 우리 최경선 의원님도 언론이고 얼마나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야당의 언론 피해 의식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당은 정책을 주도하기 때문에 네. 정책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주로 여당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예. 야당이 정책의 대안을 표현해 주면 좋겠지만 야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야당을 다룰 때는 꼭 무슨 까십거리라든지 어떤 정치적 정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룰 때가 많아서 야당 측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피해 의식을 갖기가 쉬운데 네.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정책 대안으로 뭔가 정책적인 얘기를 해야만 저런 피해 의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거는 아니 그런 행사를 한 건 우리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다른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닌데 왜 일정 부분만 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왜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저 자체는 제가 때 인식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엉덩이 춤과 관련해서 이제 그 황교안 대표께서 그걸 뭐 지시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예. 일단 그 엉덩이 춤을 예로 들면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는 무닝이라고 합니다. 무는 약간 엉덩이를 뜻하고요. 예. 그래서 ing를 붙여서 이 엉덩이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해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의미를 두고 이제 비하할 때 쓰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사실은 그 한국당 여성 당원들 그것은 사실 정치적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엉덩이를 했는데 거기 자유한국당 승리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서양의 어떤 문인과는 좀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보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실수한 것만 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왜 그래? 그런 말하고 좀 뉘앙스가 비슷한데 네. 이제 정치라는 것은 잘하는 거 중요하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언론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언론의 어떤 생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본인의 아들 자랑이랄지 그런 건 사석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언론이 뭐 좌파가 장악돼 있다 이제 그런 탓을 하기보다는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당 대표부터 시작하고 당원까지 계속 자책골을 놓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느냐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한국당은 그런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책골을 놓고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거와는 전혀 다른 한국당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총선에서 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튼 이런 이단 장외 활동에 대한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들이 있었을까요? 여튼 오늘 국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상임위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선소 변호사님? 어제도 상임위에 일부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착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개회하고 자리를 이제 비우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된 상임위도 있습니다만 일단 복귀 조짐들은 보였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오늘부로 조건 없이 상임위에 복귀하겠다. 그래서 입법 투쟁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조건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네. 일부 한국당이 얻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번에 3당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내용에 들어있는 것이 활동 기한이 이제 곧 종료되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거 연장하고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또 중요한 게 위원장을 바꾸자는 그런 합의를 합니다. 네. 지금은 사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고요. 또 정개특위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에요. 네. 한국당은 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자리를 한석도 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분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민주당이 하나, 한국당이 하나거든요. 그렇죠. 물론 예. 누가 어느 정당이 어느 이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조건 없는 복귀는 아니고 일정 부분 이익을 보긴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물론 정치개혁, 사법개혁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공수처, 내년에 이제 치러야 되는 그런 총선 관련된 선거제도 개혁, 또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국가의 근간과 관계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활동이 좀 활발하게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게다가 네. 이게 패스트트랙과도 직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당의 바람대로 만약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뭔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수정을 한다면 또는 새로운 법안을 처리한다면 이 양대 특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네. 이 중에 한 자리가 한국당에게 배분된다면 이 부분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와 여당 3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한 내용들을 싱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당 원내대표들이 원포인트 합의를 사실상 했습니다. 다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 수임 절차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에는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의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얘기를 정말 오랜만에 들은 것 같습니다. 자, 더 큰 합의로 가는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승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더 큰 합의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사실 국회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고 지금까지 한국당이 이제 원외 투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되게 한편으로는 아쉬웠는데 네. 결국 집토끼를 잡을 만큼 잡았다면 이제 국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당장 추경도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이 남아있고 또한 네. 각종의 민생의 개혁 법안들이 남아있다면 정말 따질 것은 따지고 그다음에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는 실질적인 어떤 국정의 하나의 어떤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 최 의원님 말씀 거들어 주시죠. 예, 방금 야당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곧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네. 따질 건 따지고 싶다는 벼르고 있는 마음 때문에 네. 국회에 복귀하는 것 같아서 좀 관심이 되는데 네. 뭐냐 하면은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막으면서 국회의원 108명이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108명의 고소 고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 개혁 못지않게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을 물으려고 그럴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아마 이건 관전 포인트다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그게 뭐 형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뭐 국회의원들로서는 굉장히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문제가. 그렇죠. 국회의원들로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보다도 네. 오히려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원포인트 처리에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개특위, 정개특위와 관련해서 네. 위원장이랄지 아니면 인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걸 한 건데 저거 자체는 일단은 국회로 정상화시키는데 시발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임위도 내버려 두면 만약에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저건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 명분을 앞세워서 이제 국회의 정상화, 국회로 돌아왔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있어서 아까 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뭐 청문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또 다른 또 싸움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국회 내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이제 처벌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밖에서만 소리쳐봤자 안 되니까 네. 일단 원내에 들어와서 뭔가 좀 협상을 하겠다 이제 그런 것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다 추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